네, 안녕하세요. 타코가 좋아서 음식을 시작하고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인 타코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영상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타코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야 워낙 타코를 좋아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 오늘 가볼 타코집은 넷플릭스 타코 크로니클스에 나오는 멕시코 시티에 있는 타코 그에로라는 타케리아예요. 사실 타코 종류 및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것이 보편적인 타코의 모습이다라고는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타코 하면 떠오르는 모습의 타코를 잘하는 곳으로 골랐어요. 자, 먼저 타코에 대한 사전적 정의부터 가자면 정말 간단합니다. 또르띠아 위에 음식을 올려 먹으면 타코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르띠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르띠아의 크기, 음식을 담은 형태, 또 조리된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또르띠아가 접히면 게사디아가 됩니다. 싸먹으면 브리또가 되고, 튀긴 또르띠아는 토스타다가 됩니다. 두꺼운 또르띠아에 올리면 소페가 됩니다. 이름을 나눈 방식이 애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말아먹으면 김밥, 비벼먹으면 비빔밥이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코의 기원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 이전 시대인 프리스페닉 시대로 돌아갑니다. 마야와 아즈텍 사람들이 닉스타멀리제이션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 또르띠아를 만드는데 이때부터 타코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테크닉은 옥수수의 풍미를 증가시키고 영양소도 증가시킵니다. 지금도 또르띠아를 만들 때 이 테크닉을 사용하고 또 많은 멕시코 음식들의 기반이 되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또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조리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음식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름에 대한 기원은 여러 개로 갈리는데 가장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는 설은 18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절 채광을 위해 사용했던 다이너마이트를 타코라 불렀는데 이와 비슷하게 생겨서 타코라 부른다는 설입니다. 그 밖에 아즈텍어인 트라코, 중간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타코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코의 컴포넌트들은 모자라고 제가 감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현재 타코에서는 한 4가지 컴포넌트들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르띠아, 메인 프로틴, 가니쉬, 살사. 주의하셔야 될 게 가니쉬나 살사가 없는 타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타코 카나스타에 속하는 타코들이나 타코 그이사도에서 분류되는 타코들은 이미 프로틴이 다른 야채나 양념들과 조리된 상태로 얹어지기 때문에 가니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타코 하나를 하나의 완성된 플레이트로 생각해 살사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또르띠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또르띠아 데 마이스, 옥수수 또르띠아와 데 아리나, 밀가루 또르띠아가 있는데 타코 좀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밀가루 또르띠아는 또르띠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가까운 북부지방 바하 캘리포니아, 치아와 몬테레이 같은 지방에서는 실제로 사용했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엄연한 멕시코의 음식입니다. 다만 옥수수 또르띠아가 지닌 깊은 정통성과 풍미는 못 따라온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코의 사이즈는 이것 법 같은 건 아니지만 10cm에서 15cm가 되는 크기가 적당한 타코의 크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잘 만들어진 타코의 또르띠아는 절대 부셔지거나 금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딱딱한 또르띠아의 타코를 먹는다면 그 타코는 토스타다도 타코도 아닌 타코 토스타다 정도 되겠네요. 프로틴의 종류는 정말 너무 다양해요. 모든 고기의 종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프로틴을 갖다 붙여도 타코가 되는 건 사실이죠. 보통 프로틴의 종류에 따라 타코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가장 티피컬한 타코들을 말씀드리자면 파스토르, 카니타스, 수아데로, 롱가니사, 코치니타 필빌, 바르바코아 정도가 되겠네요.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고기 부위 그 자체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코치니타 필빌이나 바바코아처럼 올라가는 그 음식 자체가 타코의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리법이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의 경우 주로 기름에 장시간 조리하는 콩피 이후 철판, 플란차에 다시 한번 구워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가니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타코의 필수 요소는 또르띠아밖에 없어요. 또르띠아에 또르띠아를 얹어 먹어도 타코 대 또르띠아가 되는 겁니다. 주로 익숙하게 나오는 실란트로와 양파입니다. 가장 클래식한 느낌이에요.
가끔 피코 데 갈로를 이 위에 올리는 가니쉬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코 데 갈로는 양파, 실란트로, 토마토를 후추와 함께 라임 소스에 버무린 샐러드나 살사의 개념입니다. 보통 타코에 올라가는 양파와 실란트로는 그냥 생 실란트로와 양파예요. 그리고 저는 정통 멕시칸에는 꼭 실란트로가 들어간다 하는 말에 하나도 동감 못합니다. 실제로 안 들어가는 음식도 너무 많고, 현지에서도 옵션에 긴 음식 필수의 개념은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살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타코의 맛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어디 가나 있는 살사 로하와 살사 베르데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지만,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부르지만 깊게 들어가면 정말 끝없는 살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색보다도 사실 가장 크게는 생으로 만든 살사인 살사 쿠르다, 그리고 한번 조리가 된 살사인 살사 고시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카몰리 같은 경우에 살사 쿠르다, 그러니까 생으로 만든 살사에 속하겠죠. 이후부터는 살사에 들어가는 고추의 종류나 조리법에 따라서 많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살사 란체로나 아니면 살사 타케리아처럼 먹는 장소에 따른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형식적인 이름은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각 타케리아마다 들어가는 재료와 조리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살사의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토마토, 그리고 초록토마토, 각종 말린 고추, 생고추, 마늘, 양파, 실란트로, 라임, 아보카도, 그리고 각종 향신료, 그리고 또 오일 이렇게 등이 있겠네요. 네, 취향껏 만드시고 조리법과 재료로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운 하바네로 고추와 망고로 살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살사된 망고 하바네로 아사다가 되겠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타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요약을 좀 해보자면, 타코는 또르띠아에 음식이 얹어져 있는 걸 뜻하고, 또 하나의 모양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통념상 그려지는 모양은 이런 모양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네, 타코 정말 간단해 보이죠? 네, 실제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성된 메인 디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작은 또르띠아 위에 다 담고 있습니다. 메인 프로틴, 가니쉬, 그레인, 살사, 또 위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타코다라는 이런 오픈 엔딩을 저도 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인지라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확실한 건 또르띠아의 형태가 변하면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과 각 지역마다 정통적인 타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코벨의 소프트 타코는 맞지만 정통적인 멕시코 타코는 아니고, 또 하드쉘 타코는 사실 타코의 범주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토스타다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도 그냥 타코벨 타코가 타코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 타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타코와 또 정통적인 타코와 거리가 멀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서 또르띠아 하나 사서 스팸을 올려도 스팸 타코가 되긴 합니다. 타코는 타코예요. 그래도 멕시코 타코 하면 이런 그림들보다 이런 그림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타코피디아였습니다.